이용방 학교론. 자, 이제 시작할게요. 부동산 투자와 지렛대 효과 첫 번째 테마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면서 투자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첫 번째요. 저거를 집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투자론에서 저렇게 제가 집 모양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게 뭐죠? 라고 물으면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투자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성 부동산 혹은 수익성 부동산 혹은 일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럼 어떤 건데요? 임대용이나, 그럼 임대용이 뭔데요?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용 건물이나 임대용 부동산 말고 기업용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이란 상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은 기업용 부동산인 거죠. 그리고 저렇게 투자성 부동산 내지는 수익성 부동산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제가 이게 뭐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투자성 부동산 또는 수익성 부동산, 일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제일 먼저 사는 거예요. 샀죠? 그리고 뭐예요?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파는 거죠. 근데 사고, 굴리고, 팔고의 단계를 거치는데 사고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는 시험에 나오는 단어로 바꾸면 취득이에요. 그리고 굴리고는 그렇죠. 운영이나 운용이에요. 영업이라고 해도 돼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굴리는 게 뭐라고요? 운영, 운용, 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용도 되고 운영도 되고 영업도 돼요. 저게 굴리는 거예요. 굴린다고 해서 건물을 이렇게 굴리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굴리는 거예요. 그건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얻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파는 거죠. 파는 걸 뭐라 그래? 그렇죠. 처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거인 기간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 거인 기간. 그런데 예를 들면 건물의 수명이 50년이라고 가정해봐요. 내 거인 기간은 10년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내 거 이전, 취득 이전에 20년이 이미 지나왔고, 그리고 나는 10년을 보유하고, 그 다음 처분한 뒤에 또 수명이 몇 년 남았어요? 20년이 남았지. 그럼 앞에 있는 20년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뒤에 있는 20년도 내 거? 아니고. 그럼 내 거인 기간은 10년이죠. 그런데 저거는 지금 샀고가 아니에요. 투자론을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샀다가 아니고 산다면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의 경우는 내가 지금 산다면 하고 미리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상치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보유기간인데 그냥 보유기간이 아니라 예상 보유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상 보유기간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 운용 혹은 운영, 처분의 3단계를 거친다. 근데요,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이 예는 항상 똑같이 들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각인되니까요. 그래서 저게 1억 원이라 할 거예요. 얼마라고요? 1억 원에 샀다. 그러면 제 말은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저 물건의 가치가 1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 가치라고 안 하고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가치하고 가격을 구분하세요 할 때만 구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치라고 부르나 가격이라 부르나 그냥 똑같이 1억이다 라고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1억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 비용 또는 투자액이 얼마 있어야 되냐면 1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투자하는 돈 1억 원은 전액 내 돈으로 해도 되고 내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총 투자액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투자론에서 저거 막 적기보다는 머릿속에 한번 입력을 하세요. 비록 여기를 거쳐서 흘러가더라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입력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을 해보는 거. 그걸 안 하면 생각을 안 하고 막 무조건 적고 막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짝 바꾸는 단어를 구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핵심은 국어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투자론에서는 부동산 가치하고 총투자액이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박스가 주어지고 부동산 가치 1억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자 그럼 총투자액 1억 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이니까 총투자액 1억 원이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런데 뭐라고 나중에 질문을 하시느냐면 어디에 총투자액이 1억 원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또 반대로 총투자액 1억 원 하고 박스로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자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총투자액 1억 원이란 말은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이란 얘기지 하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지 박스 안에 부동산 가치란 말이 없는데 어떻게 1억 원인지 아나요? 이렇게 그냥 작구대로 글자 그대로 부동산 가치라는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난 몰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이제 발전이 없어요. 실력이 쌓이질 않아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적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초를 잘 설명을 드릴 때 잘 봐주세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와 총투자액은 같다.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라고요? 1억. 근데 내 돈이 얼마라고 하고 제가 살짝 지나갔죠? 4천만 원. 빌린 돈 얼마? 6천만 원이에요. 이제 내 돈 4천만 원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내 돈이에요, 내 돈. 그거를 시험에 나오는 단어로 말해야 돼. 내 돈, 빌린 돈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럼 내 돈 4천만 원을 지분 투자액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지분 투자액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귀로 들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의 말을 귀로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할까요? 시작. 저 프로 말하면 뭐라고요? 내 돈이에요. 내 돈이요? 4천만 원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빌린 돈 6천만 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빌린 돈 6천만 원을 저당 투자액 그렇게 말해요. 이게 내 돈이 자기 자본. 그런데 저당 투자액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해보시죠. 시작. 저당 투자액 이렇게 말해요. 저게 뭐냐면 빌린 돈, 남의 돈, 말하자면 타인 자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시험에 자기 자본, 타인 자본도 덜어 나오기도 하지만 그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지분 투자액, 저당 투자액 나오기 때문에 저게 공부가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축적이 안 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너무 어려워서 글자가 안 읽혀요. 그런다고. 이런 게 잡히면 글자가 읽혀요. 나중에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제가 아직은 책 읽지 마시고 저런 단어를 연습하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에요, 들어온 돈이에요? 나가는 돈이지. 나가는 돈을 이렇게 말해요. 현금 나가니까 유출. 뭐라고 한다고요? 현금 유출 그렇게 해요. 나가는 돈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현금 지출이라고 해도 돼요. 현금 지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현금 지출이라고 말해도 돼요. 돈은 이제 들어오는데 어느 단계에서 들어오냐면 굴리는 단계에서도 들어오고 처분을 통해서도 들어와요. 그럼 굴릴 때 운용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운용 단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업소득, 운용소득이라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이게 영업소득이고 다른 말로 운용소득, 운용소득이에요. 운용소득. 그리고 운용수입 이렇게 해도 돼요. 하여튼 여하튼 영업소득이에요. 저게 운용소득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런 영업소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게 건물이에요. 그럼 건물은 임대용 건물이면 대표적인 영업소득이 뭐가 있죠? 그렇죠.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그럼 저게 땅이면 지대 수입이 있어요. 그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처럼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저런 영업소득을 가리켜서 인컴 게인 이렇게 말해요. 인컴 게인, 영어로 인컴 게인. 그걸 우리말로 소득이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득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말이죠. 우리 일상에서 굴린 돈, 뭐 영업소득 이렇게 들어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소득이득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주변에 없던데 여러분 주변에 없을 뿐이지 있어요. 진짜로 소득이득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인컴 게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도 나중에 소득이득 혹은 인컴 게인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은 뭐라고요? 아니 그 인컴 게인 말고 이 말로 소득이득, 소득이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이 대표적인 뭐가 된다? 소득이득이다. 그럼 부동산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처분소득이겠지. 그죠? 처분소득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1억 원에 샀다, 1억 5천에 팔았다. 자, 부동산을 1억 원에 샀다, 그리고 1억 5천에 팔았다, 5천만 원 차익이 나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1억에 샀다, 1억 5천에 팔았다, 5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두 개만 하지 말고 확장해 볼게요. 골동품을 샀다, 1억짜리 샀다, 그리고 1억 5천에 팔았다, 5천만 원 차익 남았다. 여러분 이런 차익, 매매 차익, 시세 차익 이런 걸 다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득이라 그럽니다.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소득이득, 자본이득 좀 이따 앞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기본 원리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맞아 틀려? 맞죠? 물론 네가 말하는 소득이라는 게 너무나 가볍고 하찮아서 그냥 세금 안 내도 돼 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기본 원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내는 세금, 이런 세금이에요. 영업소득세. 그러면 여기에 내는 세금을 이제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양으로 시작하는 어떤 세금을 말하려고 할 준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골동품의 시세 차익이나 그림의 시세 차익이나 그런 것까지 다 싸잡은 개념.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시세 차익은 양으로 시작하는 어떤 세금, 양으로 시작하는 세금이 뭐지?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림이나 골동품이나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시세 차익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세금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자본이득세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질문합시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에 해당된다.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자본이득세. 그리고 우리는 주로 부동산을 타깃으로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시는 부동산 세법에서는 그 대표적인 세목이 양도소득세.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영업소득세가 있고 자본이득세가 있다. 근데 말이죠, 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발생하는데 이게 들어오는 돈이죠. 그럼 들어오는 돈은 여기하고 대응해서 뭐라고 말하면 돼요? 현금, 유입 이렇게 말하면 돼요. 들어오는 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쪽이 지출이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죠, 얘는 현금, 수입 이렇게 말하지. 그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캐시 플로우라고 그래요. 이 캐시 플로우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 현금 흐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전에는 뭐라고 주로 말했냐면 현금이 들어오는 게 수, 나가는 게 지니까 현금 수지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현금 수지란 말을 써요. 현금 수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현금 수지란 말보다 현금 흐름이란 말을 좀 더 많이 써요. 그럼 앞으로 현금 흐름이나 현금 수지는 같은 말이고 의미는 현금에 들어오고 나감을 일컬어서 현금 흐름 내지는 현금 수지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쪽이 크면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면 투자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이쪽이 크면 안 하겠죠?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걸 먼저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투자는 몇 단계를 거친다고? 3단계. 뭐 어떤 3단계? 취득, 운용, 처분의 3단계를 거치는 건데 여기에서 운용이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형식적인 걸 투기라고 그래요. 저기 없으면 투기야. 저기 있으면 투자. 있어도 형식적이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학문적 구분은 운용이 있냐 없냐. 운용이 있으면 뭐고? 투자. 운용이 없으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운용이 있어야 기간이 길어지고 저기 없으면 단기간이겠죠. 그럼 단기에 자본이득, 양도 차익만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행위는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 운영, 처분의 3단계를 모두 거쳐가는 것은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향유하지만 투기는 자본이득만을 목적으로 부동산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요게 수익이 미래의 수익이니까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여 확실한 현재의 1억 소비를 맞바꾸는 행위, 희생하는 행위. 이게 투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오늘은 확실해, 불확실해? 오늘 이 시간 확실한 시간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오늘의 확실한 시간 그리고 내일의 또 확실한 시간 이것을 언제까지 여러분이 모을 거냐면 돌아오는 2024년 10월 26일까지 이렇게 모아갈 거거든요. 그거하고 10월 26일 날에 여러분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는 그것과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면 좀 이따가 그걸 위험이라고 말하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어떤 걸 기대하는 행위 따라서 투자예요. 여러분 자신에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투자 안 하고 싶어. 나는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살래. 까르페 디엠 이러면서 오늘 즐겨라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뭐 그거 없어도 먹고 살아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또 나는 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나에 투자하고 싶어. 힘이 들겠지만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한번 해볼 테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슐츠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교육은 그래서 인간 자본의 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여러분의 가치, 여러 가지 가치, 그 가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연봉이라도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투자론을 공부하면서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다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 없이 나올 수 있냐고. 자, 그럼 들어가는 게 뭐예요? 투입이라고. 그럼 나오는 게 뭐야? 들어가는 게 투입이냐고. 그러니까 투입이라고. 그럼 나오는 게 뭐냐니까 어떤 분이 배설 그러는데 배설 아니야.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배설 아니고 그 뭐라고요? 산출이라고요? 자, 그러면 투입과 산출이 있어요. 이게 인풋. 이게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들어가야 나온다고. 그럴 때 우리 투자론에서 투입이라는 말은 투자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은 뭐게? 수익이나 소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나 소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라고 해도 괜찮고 소득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반드시 투입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짝이 매칭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소득이나 수익은 뭐하고 짝이 매칭되냐면 항상 투자액과 짝이 매칭되는데 투자액은 아까 무슨 투자액이 있었죠?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저당투자액이 있었다고. 근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투자로는 언제나 지분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저당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당투자액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투자액 아니면 무슨 투자액을 항상 고려하면 되냐면 총투자액 아니면 지분투자액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총투자액이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수익이 나온다고. 짝이.
그러면 여기에 총투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수익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해당되는 수익이 뭘 것 같아요? 짐작으로 말해봐요. 네, 총수익 같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합한 거야. 운영 단계 때 소득이득, 처분 단계 때 자본이득을 합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총자본 수익이라 그래요. 앞으로 총자본 수익은 뭐 더하기 뭐라고요? 소득이득 더하기 자본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운영 단계 때가 뭐라고요? 소득이득, 처분 단계 때는 자본이득 두 개 합친 거를 총자본 수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암기하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운영 단계 때가 소득이득이고 처분 단계 때가 자본이득인데 둘 합한 거를 총자본 수익이라 한다. 자, 그리고 좀 지나면 이 말이 생각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겠지. 그럼 다음에 또 입력을 하는 거예요. 또 생각이 안 나. 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반복을 하시다 보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되고 여러분의 이해 폭이 넓어져.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막 외우려고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막 학원들 가운데 보면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이상한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는 기억하는데 써먹지를 못해. 진짜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막 별걸 다 만들어 막 웃기게 막 말을 만들어. 그럼 막 재밌다고 같이 웃지만 나중에 나와 보면 써먹질 못해요. 그거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걸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알아두시고. 자, 그럼 제가 여기다 지분 투자해. 그러면 이게 1억이면 이거 4천만 원이었죠 아까? 그 지분 투자해. 그럼 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분 투자액의 대가로 나오는 수익을 말해봐요. 갖다 붙여봐요. 끝이 수익이야. 그럼 무슨 수익일 것 같아? 지분 수익이지. 그러면 여기가 지분 수익이면 여기는 투자액이 저당 투자액이니까 무슨 수익일 것 같아? 저당 수익일 거예요. 좀 이따 그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분 투자액이 뭔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분 투자액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 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당 투자액은 빌린 돈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분 투자액은 자기 자본이었고 저당 투자액은 타인 자본이었는데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지분 투자액이었고 두 글자로 뭐였죠? 이게 두 글자로 뭐냐면 자본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자본 그래요. 그러면 저당 투자액이 빌린 돈이고 타인 자본인데 두 글자로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부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돈이고 이게 빌린 돈이에요. 그럼 앞으로 지분 투자액을 자본이라고 그러고 저당 투자액을 부채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것에 관한 몫에 지분 투자액에 대한 몫이 뭐냐 이거지. 이 몫의 수익이 뭐야? 지분 투자액의 대가 이 수익이 뭐냐고 여기에.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지분 수익이라고. 그럼 여기는 뭐겠어? 그렇죠. 저당 수익이지. 그러면 돈은 누가 빌려줘? 네,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거예요. 친구가요. 그러면 안 돼 아셨죠? 투자론에서 돈은 누가 빌려주죠? 이렇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가져가? 금융기관이 가져간다고. 저 금융기관 그래 볼래요? 자꾸 은행 그러지 말고. 은행만 이용해? 금융기관 그래 보세요. 아셨죠? 네, 금융기관이 가져간다고. 이건 누가 가져가게? 그럼 내가 가져가지. 내가 누구죠? 그 본인이 뭐냐면 지분 투자자 이렇게 말할 거라고 좀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 지분 수익하고 이 저당 수익이 있는데 지분 수익은 자기 자본 몫의 수익이에요. 지분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이고 요거는 금융기관 저당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이제 시험에 나오는 단어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단어부터 세팅을 안 해놓은 상태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저도 그렇고 쉬운 말을 쓰는 거야. 여러분이 다 아는 거 내 돈하고 빌린 돈하고 막 이렇게. 그럼 강의는 되게 쉽게 들려. 그리고 지났어. 그러면 하나도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없어. 그리고 다음에 저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문장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힘이 들어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단어로 우리의 생각이나 보는 시야를 다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그런 단어를 재밌게 외우기 위해서 암기를 위한 암기법. 그러니까 그 자체만 여러분 강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활용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 그만한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뜻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분수로 표시하려고 그래요. 다시 분수로 돌아갈까요? 제가 분수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핵심은 국어고 그리고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분수를 알면 산수도 다 아는 거라고. 계산 문제 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 분수 위에 게 뭐예요? 분자. 밑에 게? 근데 중요한 걸 위에 써요 밑에 써요? 위에 거 써요. 그리고 분자의 이름을 주로 따라가서 붙여요. 분수의 경우에 어떤 개념도 분자 값의 이름을 따라서 주로 붙인다고. 그럼 여러분 원료 지수는 원료가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위로 간다니까? 그 원료 무게라고. 위에가 국지 원료 무게고 분모가 제품 무게고 그 제품 무게분의 국지 원료 무게가 원료 지수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말할 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걸 분모로 하고 이걸 분자로 할 거라고. 왜? 여러분 투자액도 중요하고 수익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
수익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분자라에 수익을 쓸 거라고. 그리고 부모는 투자액을 쓸 거고.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그거 율 그러면 돼. 뭐라고요? 우린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율이라고. 그럼 다 곱하기 100 할 거거든요. 끝에다 율 걸으시면 돼. 아셨죠? 자, 율 끝이 율이에요. 그리고 분자값을 읽으셔. 자, 얘분의 얘는 뭐게? 수익률이요. 그래서 수익률이 뭐냐면 뭐분의 뭐라고요? 투자액분의 수익 곱하기 100이야. 그게 수익률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이 나중에 알고 보면 기대 수익률이고. 자, 그러면 좋아요. 제가 방금 수익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분자값의 이름을 따라 말하는 거야. 자, 이것은 분모가 뭘 것 같아? 총투자액. 분자가 뭘 것 같아? 총자본 수익. 그럼 걔는 뭐라고 부르면 돼? 총자본 수익률. 그런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총자본 수익률의 공식이 뭐죠? 이러면서 분자값의 이름을 따라 하는 겁니다. 힌트까지 줘. 그럼 분자가 뭐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건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니 분자값의 이름을 말하면 돼요. 분자값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율 한 거예요. 분자가 뭐죠? 모르겠어요.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여기 있는 걸 말하면 돼요. 공식이 생각 안 나요. 여기다 총자본 그렇죠. 그리고 눈썰미가 있으셔야 돼. 밑에는 투자액이에요. 근데 우리는 총 아니면 지분을 쓴다 그랬지. 이게 총을 쓸 것 같아요? 지분을 쓸 것 같아? 당연히 총투자액이지. 총투자액이에요. 그리고 분수로 표현하면서 100분율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100분율로 해야 된다면 곱하기 100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고. 뭔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은 뭐분의 뭔가요? 라고 물으면 총투자액분의 총자본 수익이요.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실래? 책에 있는 공식을 다 외우실래? 5개면 난 외울 생각도 있어요. 아니 5개가 아니거든요. 10개면 외울 생각도 있어요. 10개 아니걸랑요? 20개면 해볼 수도 있어요. 20개 아니걸랑요? 훨씬 더 많걸랑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외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개론의 많은 공식 때문에 어려워요라고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잘하셨고 그럼 다음번에 분모 이렇게 한다면 분모의 뭐야? 지분 투자의 분자는 지분 수익. 그리고 걔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지분 수익률이지. 그럼 지분 수익률의 공식을 말해 보세요. 그러면 뭐분의 뭐?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얘 분수로 말해 보세요. 저당 투자액 분의 저당 수익. 그리고 걔는 뭐라고 부를 거야? 저당 수익률입니다. 그럼 분모는 저당 투자액 분자는 저당 수익이 되겠지. 곱하기 100이겠죠. 그리고 이건 누가 가져가는 거야?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언어 단어를 세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야.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말 배우듯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식한 용어를 금방 배웠잖아요. 그리고 금방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공식도 기가 막히게 탁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됐나요? 외우신 게 아닙니다.